안녕하세요. LCM과 함께하는 사이좋게 다 함께 이어달리기 세 번째 강의를 함께할 저는 언제나 맑음 이서경입니다. 좀 어이없으시죠? 예, 저는 좀 근거 없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좀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도 웃고 내일도 웃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공부하시면서 웃음이 좀 안 나죠? 네, 수학 공부다, 과학이다, 그리고 뭐 국영수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참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요, 제가 10분의 기적을 통해서 웃는 일을 만들어 드릴게요. 활짝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공부하세요? 돈 많이 벌려고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여기저기서 좋은 남편, 뭐 좋은 와이프 만나려고요. 뭐 이런 얘기, 여담이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목적을 달성을 하고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신만의 어떤 목표가 뚜렷하고 실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48시간처럼 잘 써야 되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의 팁,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쓸 텐데요. 전 사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꿈만큼은 되게 큰 사람이었거든요. 예, 어느 것 하나 뭐 아나운서, 쇼핑 호스트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비주얼이지만 요즘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예. 예뻐요. 감사합니다.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올 걸. 네, 저는 방송이 참 하고 싶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서는 직업을 원했고, 근데 아나운서는 뭔가 좀 학벌이 좀 딸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쇼핑 호스트라는 꿈을 사실 제가 이제 대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송이 아니라 제가 좀 리드하고 열심히 그리고 제 말로 인해서 지갑을 열게 하고 뭔가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쇼핑 호스트라는 꿈을 키우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로 인해서 이것도 저 하나의 강의잖아요. 이게 꿈이에요. 여러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즐기고 싶어서 강사라는 꿈을 꾸게 됐는데 정말 꿈 있으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으면 실천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으면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할 테니까 저 그렇게 약장수처럼 말만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 제가 경험해보고 얻은 조금의 노하우 그리고 책 속에서 좋은 문구들 저희가 살짝 인용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10분만 투자를 해주시면 이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인생에 있어서 경영을 할 수도 있고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뭐 시간을 잘 세우고 뭐 아끼고 학원 가는 길에 막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스타일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요 TV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저는 무한도전을 소랑 줄다리기 하고 기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이때부터 정말 봐서 지금까지 단 한 편도 안 빼고 다 봤거든요. 무한도전 매니아 1박 2일 요즘 약간 시들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 요즘 되게 재밌고 런닝맨도 정말 재밌는데 여러분은 TV 시청 많이 할 때 최고 몇 시간까지 해보셨어요? 36시간? 나보다 더 강정인데 36시간? 예. 그래도 36시간을 넘진 않으시죠? 예. 아깝다. 나 기록 깼어야 되는데 저는 12시간까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리모컨을 딱 켜서 밥을 한 두 끼를 먹게 되고 간식을 먹고 해가 뉘엿뉘엿해지면 36시간 어디서 아시죠? 아시죠? 눈이 이제 캥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제 멍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씻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옷도 안 갈아입었을 거 아니에요. 막 김치 국물 이런 데 묻고. 제가 순간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벌레도 이 정도로는 살지는 않을 텐데라는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 결심이란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결심은 많이 하죠. 오늘까지만 내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겠어. 결심. 새해에는 내가 꼭 5kg을 빼겠어. 작심삼일. 혹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번 주 안에 무슨 수학 일과를 파트를 다 끝내겠어. 결심. 하지만 노력만큼 몸이 안 따라와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할 때 시간 관리를 잘하면 몸이 따라주거든요. 그 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심하시고요. 그리고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만끽을 하시면 될 텐데 첫 번째 제가 그렇게 TV를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해서 나는 TV를 보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작심 3일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TV를 줄이겠어! 이러면 한 작심 5일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TV는 똑같이 보되 12시간을 보더라도 그날만큼은 책을 한 5장을 읽겠어. 제 스스로의 위안이죠. 나는 지식인이다. 나는 이제 교양인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래 이 정도면 나는 그 진취적인 삶을 산 거야. 근데 제가 책도 약간 편식이 있어서 자기계발서나 베스트셀러 그리고 좀 읽기 쉬운 거 이런 거 위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책 다 많이 읽겠지만 우리 교과서에 익숙해진 친구들은요, 한번 보세요. 왜냐면 거기서 좋은 교훈들이 많고 뭐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너무 뻔하고 진부한 얘기 같지만 그게 또 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예,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약간의 변화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벌레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TV 시청이 줄어들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결심을 하고 나도 이제 달라져야겠다.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시잖아요. 결심, 그리고 변화, 두 번째는 내 생활을 이제 점검하시면 돼요. 24시간 내가 어떻게 쓰지? 저 같은 경우는 12시간 잠을 자고 12시간 TV를 봤었어요. 자,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그동안 시간을 썼을까 되돌아보시면 되는데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왜 동그란 원 해서 계획표 짜보신 분? 예, 다 드셨어요. 맞아요. 지금 보고 계시죠? 카메라 보고 계시죠?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컴파스를 준비하던 집에 있는 대접을 준비하던 원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옛날에는 9시 기상 탐구 생활, 뭐 점심, 학교, 뭐 학원 막 이렇게 했잖아요. 필수 생활 시간, 의무 생활 시간, 여가 생활 시간이라는 세 파트를 기준으로 약간 요령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려놓고 내가 이제 기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 생활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뭐 있을까요? 그렇죠. 수면 시간. 그렇죠. 우리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리고 나서 왜 개인이 꼭 해야 되는 개인 관리의 시간.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제 화장실 가는 건 너무 짜잘하니까 일단 빼고. 그리고 나서 의무 생활 시간은 뭐냐면 의무적으로 진짜 해야 돼. 여러분 학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인터넷 강의 들어야 돼요. 다행히도 SM이 있어서 과학은 재밌어요. 이제 이렇게 의무 생활 시간 이렇게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여가 생활 시간은 노는 거, 인터넷 웹서핑 하는 거, 쇼핑하는 거, 스포츠 하는 거, 취미 활동하는 거 이런 게 다 여가 생활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꽉꽉 차겠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나 시간을 너무 낭비했어. 시간이 진짜 남아 도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있으신가요? 다 모범생이에요. 다 모범생이에요. 또 한 부류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인터넷 강의 듣고 과외 듣고 자율학습하고 뭐하고 하니까 나 잠자고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 거 봐. 난 시간이 없어. 늘 바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왜 맞다 그래요. 근데 아니돼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은 이제 시간이 만약에 많이 남는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너무 많이 낭비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만으로도 이 시간을 진짜 얻어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 포함해서 후자이신 분들은 다시 시간을 그 원을요 10분 단위로 체크해서 한번 보세요. 계획표를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럼 충분히 자투리 시간이 많다는 거 알게 모르게 내가 흘려버렸던 전기 막 쓰고 물 막 썼던 것처럼 그렇게 흘려보냈던 시간이 많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그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결심 그리고 변화 그 세 번째는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원을 그려서 계획표를 정했잖아요. 자투리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오전, 오후, 밤으로 나눌게요. 예, 오전, 오후, 밤으로 한 3등분을 하세요. 뭐 오전에 남는 자투리 시간, 오후, 저녁이 이제 다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하는데 자 이제 다시 제가 여러분이 이쯤 되면 많이 헷갈리기 시작해.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하나하나 글씨로 좀 마련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3등분으로 나눠서 자투리 시간 일단 나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분에서 15분 단위로 자투리 시간을 이제 계획한다. 예,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자투리 시간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 책 읽기, 그렇죠. 남자친구랑 통화하기, 여자친구랑 통화하기, 막 이거 하기, 영어 단어 외우기,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인터넷 서핑하기 뭐 이런 거 많이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이제 안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요, 1분 단위로 우리가 쪼개보는 거예요. 같은 자투리여도 15분짜리에 해당하는 게 있고 1분짜리는 뭐냐면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그쵸?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 그쵸? 그리고 쉬는 시간 9분 바짝 놀고 잠깐 그 이도저도 아닌 시간. 예. 1분이 많이 있어요.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는데 영어 퀴즈 단어 앱 막 이런 거 다운받고 퀴즈 한 3문제라도 하면 그게 또 기억에 그렇게 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4번째는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이어리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복잡하다,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위클리 다이어리, 뭐 데일리 다이어리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근데 따로 하나 만들어도 좋고 있는 걸 활용해도 좋은데 우리가 자투리를 활용할 게 오전, 오후, 밤으로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그 다이어리에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했을 때마다 밑줄 쫙! 그래서 막 쾌감! 아시죠? 어떤 건지. 특히 여자분들 많이 해보셨죠? 근데 왜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계획 세울 때 2시부터 4시까지 문제집 25페이지에서 50쪽 풀기.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 과학 1단원 하기. 이런 식으로 되게 무모한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다 못 지키고 난 안 되려나 봐. 진짜 나는 아무리 공부가 안 돼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계획을 12시간 세우고 하루가 다 끝나고 그래서 계획쟁이였어요, 별명이. 근데 그 자투리 시간은 우리가 되게 성취하기가 쉽잖아요. 그쵸? 그럴 때마다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루었어 생각하는 것처럼 밑줄을 쫙쫙쫙 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밑줄을 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게 되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더 큰 걸 할 수 있는 계기가 우쭈쭈 사랑해 너무 잘했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전에 자투리 시간 15분 정도를 딱 고정적으로 할애를 해서 내가 이거는 진행을 했고 이거는 못했고 반성하고 점검하고 내일 할 그 자투리 시간의 계획을 그날 저녁에 다시 그 다음 장에다 적는 거죠. 이 패턴이 비슷하게 되면 대단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 예로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소병량 선생님이라는 대단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떻게 대단하냐? 기네스 보유자예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자격증 취등을 60개 이상한 기네스. 우리는 하나도 못 따. 한식 조리사 자격증 한번 따겠다고 학원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는 못 따요. 근데 이분은요, 선생님이니까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10분씩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때 뭐 했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선생님은 그때마다 그 자격증 교과서 같은 거, 그 문제집 같은 걸 5쪽씩. 그러면 쉬는 시간이 대충 7번 정도 나오셨대요. 35페이지. 근데 요거를 1년에서 365를 곱하면 계산 되시나요, 여러분? 되시나요? 되고 있나요? 안 되죠. 저 미리 해봤어요. 12,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책 베스트셀러나 이런 거 소설책 보면 보통 200에서 300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분으로 1년에 책을 6권에서 12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되게 막 기대되고 막 동기부여가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용서숨 막 이렇게 치지 않나요, 여러분? 예, 먹고 싶은 욕구만 올라오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결심하고 변화하는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는 어딜 가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진짜 자투리 10분을 100만 원 이상의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아직 안 졸리시죠, 여러분? 네, 졸리시나요? 첫 번째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간 10분 자투리 시간 만들기. 효도 많이 하세요? 안 하죠. 용돈 받은 거 모아서 남자친구 케이크 사주고 옷 사주고 하다못해 양말이라도 사주고 뭐 100일 파티 막 하고 그쵸? 그리고 어머님이 주신 용돈 다 모아가지고 막 또 어디다가 못된 데 놨을까 막 이런 거 궁리하고 효도란 걸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하고 뭐 대화만 잘 돼도 그것만 해도 땡큐지. 대화도 단절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해요. 너무 감성적이다. 나 아니에요. 사랑해요가 아니라 제 부모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게 가장 최고로 듣고 싶은 말이래요. 우리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죠? 닭살 막 손발이 오글오글거리고 닭살 돋아. 그쵸? 근데 저는요.
자투리 시간 그 10분 동안 잠깐 난 사이에 저 이렇게 저도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저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만 더 예쁘게 낳아주시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엄마, 아빠, 제 부모님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고 보냈는데 우리 눈물이 또 감동의 쓰나미가 막 몰려. 우리 엄마 아빠 막 갑자기 안 주던 용돈이 필요 없냐며 막. 예, 그거 하나로 인해서 돈독한 뭔가 짠한 사랑이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막 이게 올라오고. 저희 나이 돼 보시면 알아요. 진짜 불효를 많이 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강요하진 않을게요. 10분에 한 번씩이라도 엄마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못했던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에다가 엄마 오늘 점심 되게 맛있었어 하고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오는 거. 아, 아빠 구두를 한번 용돈 오늘은 사절 해가지고 이제 딱 구두를 좀 닦고 정말 분명한 변화가 불러 일으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뭐냐면 긍정일기를 쓰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저는 언제나 맑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맑음이에요. 네, 요걸로 면접 봐서 1등 했어요. 네, 쇼핑호스트 면접 이런 거 자기소개할 때 남들은 네, 저는 뭐 자애로우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막 이러한 거 할 때 저는 막 언제나 맑음? 이 에너지가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언제 가나 저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이걸 하거든요. 긍정일기. 나는 사람들을 오늘 웃게 만들었어. 개콘의 유행을 했더니 애들이 되게 즐거워했어. 나 친구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했어. 나 엄마한테 오늘 포스트잇으로 사랑해라고 썼어. 이런 거가 다 긍정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가지 마세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씩 긍정일기 쓰면서 거기에 보태기 책에서 이제 봤는데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쓰시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 쇼호스트 이제 하려고 제가 이제 거기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자기의 9가지 단점과 1가지 장점이 있는데 9가지 단점을 바쁘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그걸 고치기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 고치면 또 하나 생기고 2개 고치면 3개 생기고 이러니까 슬럼프에 빠지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를 계속 의심해요. 난 안 돼. 난 왜 이렇게 부족해. 난 얼굴도 아니고 성형수술할 돈도 없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9개의 단점 가운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 절대 단점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또 하나의 교과목을 파게 되면 그게 재미가 붙어서 또 다음 걸 시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장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 긍정일기를 쓰면 그게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10분이 뭐냐면 정리하는 시간 10분 만들기. 우리 여학생들은 느끼실걸요. 공부는 개뿔. 어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재미가 또 좀 있어야겠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었는데, 네. 학용품을 사거나 색연필을 사면 그날은 내가 1등 된 기분이잖아요. 그쵸? 막 공부하고 싶고 막 근데 또 작심삼일로 끝나잖아요. 전 약간 그런 짜릿한 기분을 맛봤어요. 그게 뭐냐면 정리하는 10분이 왜 공부해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책장에 막 책 왔다 갔다 껴있고 먼지 쌓여있고 어제 썼던 거 막 책 날려있고 과자 부스러기 있고 하면 짜증이 확 나요. 그런 거 느껴보셨죠? 엄마들이 일요일 날 짜증내면서 청소하고 이런 게 엄마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엄마들은 정상이 엄마 짜증이 확 나거든. 집이 지저분하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 분명히 있을걸요. 근데 내가 딱 맞춰서 정리하고 내 마음도 정리하고 이렇게 책상도 정리하면 새 학용품을 산 것처럼 공부해보자. 엘쌤의 강의를 빨리 들어보자. 막 모니터 먼지 막 끼고 이러면 막 컴퓨터 켜기도 싫어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근데 그게 꼭 주변 정리도 있지만 내 마음의 정리를 하는 시간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투리 시간 10분으로 내가 이뤄내는 그 시너지가 와 이게 대단합니다 정말. 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아니겠어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는 많이 꿰지 못한 것 같아요. 자투리 제가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투리 10분만.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24시간을 24시간, 48시간처럼 활용하시고요.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남들 100년 살 때 우린 똑같이 100년을 사지만 200년의 그 가치와 어떤 그 자부심과 자존감과 행복 지수까지 올릴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뀌어요. 왜냐하면 마음 먹으면 계획하게 되고 계획하면 실천하게 되고 그 실천이 습관이 돼서 습관은 성격이 되고 결국 그 성격이 자기를 경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인 브랜드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시간을 경영하고 나를 경영하는 그 CEO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저 지금까지 이석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